안녕하세요.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혼하지 않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제 결혼 10년 차가 넘었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애정과 애증이 상당히 교차해서 벌어지는 그런 관계고, 당사자가 사이가 좋다 해도 또 제3자의 관계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또 이제 두 부부 사이에 개입하는 그 제3의 이성과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부부 관계를 이게 틈을 벌리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 관계로 만드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이혼 소송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계략적인 것들은 인터넷 상이나 아니면 많은 변호사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전달할 정보는 없고, 이혼은 기본적으로 이제 협의 이혼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재판상 이혼, 이렇게 세 가지 크게 계략적으로 줄기를 보면 되는데, 협의 이혼은 이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이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라는 이제 이혼 신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이제 성년자녀만 있는 경우는 이제 1개월의 숙려 기간 후에 이제 판사가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제 석 달의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혼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느냐, 이런 것들인데, 요 숙려 기간은 이제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하는 나이가 이제 한 석 달밖에 안 남았거나 그렇게 되면 단축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1개월 후에 1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협의 이혼 의사를 판사가 확인해 줄 수도 있고, 또는 가정폭력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은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협의 이혼은 사항이 이혼 여부하고, 그 다음에 양육권자, 친권 행사자 지정, 그리고 이제 양육비, 이 세 가지만 판사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뭐가 빠졌냐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빠졌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제 합의를 하거나 약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판사가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또 이혼이 성립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든지,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안 날로부터 3년 이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별도의 소송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요 협의와 재판의 어느 정도 이 중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정은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 절차입니다. 재판 절차인데, 여러 가지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해야 될 이혼 여부, 양육권, 친권 행사자,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성적, 합리적 대화로 당사자 사이는 잘 안 되니까 레프리를 두는 겁니다. 중간에 심판을 하나 둬서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위원들을 통해서 이제 나는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상대편 피고 쪽에서는 나는 그건 인정 못하고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차피 협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석 달 이후에, 숙려기간 석 달 이후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혼 요정 신청을.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가 양보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은 조정 절차가 가장 빠를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상으로 이제 이혼을 할 때는 사유가 이제 정리됐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배우자가 이제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다가 버렸다가 부양 안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부당한 대우가 있는데, 이 부당한 대우는 내부모가 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배우자의 그 부모로부터 시월드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이제 생사 불명이 3년 이상 된 경우에 그 이혼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제 기타 이제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뭐 대부분 이걸 청구하고 뭐 중복해서 그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청구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 사유가 있고 이게 입증이 되어야 이제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양육권, 친권 행사자, 양육비, 4번, 그 다음에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재산을 타에 뭐 이전하게 되면 또 사행위 취소 소송도 같이 병합해서 소송, 그리고 불법행위자, 상간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이것까지 이렇게 이제 특별히 플러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쳐가지고 이혼 소송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양육권 친권은 이제 서로 정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대부분 인정이 되고, 서로 양육하겠다 또는 서로 양육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이제 가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양육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후생에 적합한 것인가, 소득 규모는 어떤가, 양육 보조자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서가 작성돼가지고 법원에 제출되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정하고 있고, 양육비는 이제 부부 합산 소득하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그 월평균 양육비가 그 대법원에서 이제 권고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규모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300 벌고 부인이 200을 번다. 그럼 부부 합산 소득은 500만 원이고, 애가 뭐 10살이다. 근데 월 100만 원이다. 이제 표를 안 봐서 지금 그러는데, 100만 원을 그러면 요 100만 원을 남편이 5분의 3 부담하고 부인이 5분의 2 부담하는 식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서 부부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지 않는 쪽은 반드시 양육비를 줘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될 천륜이라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는 각자 명의로 있는 건 각자 재산입니다. 사실 별산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부가 같이 살았고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재산이 감소되는 걸 방지를 하고 내조하고, 또는 남편이 외조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고유의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기여도를 판단해가지고 잘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그래서 재산분할은 대부분 뭐 이제 이혼을 앞두고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거나 새롭게 자기 기여로 인해서 그 취득했거나 이런 재산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여도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위자료는 사실 뭐 누가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았나 보다 하는데, 위자료는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위자가 안 됩니다.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걸 금전적으로 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적고, 이걸로는 사실 금전적 이혼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자료 가지고는 사실은
내가 앞으로 혼자 살아가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뭐 별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재산 분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이제 분할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 사행실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소송을 앞두거나 아니면 조짐이 이상하다 싶으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제3자와 이렇게 제3자에게 이전해가지고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집행을 못하게끔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를 그 소송 이 당사자로 집어넣어서 그 재산을 원상회복 시켜라 하는 소송을 병합해서 해야 되고, 불법행위는 이제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 때문에 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 같으면 이제 제3자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같은 것을 여기에 붙여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조기에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될 만한 것들은 뭐 4, 5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양육권을 다투게 되면 이 가사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가사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산 분할도 재산을 양쪽 그 부부 당사자가 서로 평상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파악하고 있으면은 괜찮지만, 서로 모를 경우에는 재산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부동산, 보험, 예금, 주식 뭐 여러 다 조사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재산이 나왔다 하더라도 분할해주신 쪽에서는 재산의 가치가 낮다라고 얘기할 테고, 분할 바꾸지 않은 쪽에서는 재산이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기 때문에 또 감정도 할 필요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소송이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을 다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0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담당 재판부에다가 의사를 피력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고,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을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된다 하더라도 협의혼으로 하는 것이, 또는 뭐 이혼 조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기에 서로가 양보해서 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기간면에서 최고로 이득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변호사 비용에 뭐 성공보수에 감정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 비용들이 소요가 되고, 또 이런 것들 재산을 또 가압류 가처분 하면 공탁도 해야 되고, 뭐 가진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사자 사이에서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 협의혼으로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둔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정이 안 되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할 때는 사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그리고 소송 기간이 길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감안하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에서 가급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정보나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